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전일장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 대한 한 부분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지수는 3%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어제장에서도 뉴스를 좀 다양하게 전달해드렸다시피 애플을 비롯한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등 이 미국의 대표 기술주인 빵주가 모두 고점 대비 20% 넘는 좀 하락으로 이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과 브렉시트 협상 그리고 이탈리아 예산안까지 아직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대외적인 변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오늘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활짝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자,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시장의 변동 이슈는 바로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다음 달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전망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곤 하지만 또 이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들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에 개장을 할 텐데요. 또 지수 이슈, 또 오일 이슈와 함께 또 실시간 속보까지 정말 알찬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저녁 신세계 마스터님 확인할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화요일 저녁은요, 해옥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옥입니다. 오늘 머리를 올리지 않고 왔습니다. 머리를 내렸는데, 오늘 매도세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려고 좀 더 머리를 한 차례 내려온 부분이 있고 오늘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접근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를 드리겠고 지금 방금 전에 뜬 뉴스가 굉장히 유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발동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증산, 감산 관련해 갖고 오늘 오펙에서 내용이 나오는 입장인데 이거 관련해 갖고 앞으로의 증시 상황, 유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짱 신세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11시 2분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현재 시세 먼저 살펴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던 S&P 500 지수 먼저 살펴보시죠.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이 시각 먼저 1.45%가 미리 빠져 있습니다.
2658.50포인트 선으로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현물 쪽에서도 3%가 넘게 흘러내렸었던 나스닥, 현재 부근에서도 2% 넘는 하락으로 S&P 500 비교해서 더욱더 하락폭이 큽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 선물 시장에서는 3.23% 빠진 6,674.50포인트였고요. 자, 현재는 2.15%가 빠지면서 6,531.50포인트 선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5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방 쪽으로 흘러갑니다. 1.14290달러 선이고요. 0.46%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까지 5거래일 연속 반등, 상승에 성공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220달러대 지켜내면서 1226.6달러 선으로 0.15%의 강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자, 1월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짝이 아랫꼬리가 정말 상당합니다. 거래량도 좀 터졌고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세기 시간에서는 무조건 하락 쪽으로 일단 흘러갔었는데 그 저점을 좀 지지를 하고 상승으로 끝내 마무리가 됐네요. 현재는 2%가 넘게 다시 밀리면서 56.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과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어왔었던 상승을 좀 추가적으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하락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오일일 텐데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결국엔 종가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는 2% 넘는 하락으로 다시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장에 가장 주목을 받는 이슈 중에 하나죠. 미국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요. AMP 글로벌 FX의 외환 전략가 발언입니다. 최근 나타난 금융시장의 혼란이 미국 회사채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달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이 분기 말에 열리는 FOMC 회의 때만 금리를 올린다는 인식이 깨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년에는 매 회의 때마다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달 회의는요, 분기 말 회의이기 때문에 연준은 오늘 12월을 시작으로 모든 FOMC 회의 때마다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준의 유연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장 혼란이나 정책적인 실수 없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여지를 확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시장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비둘기파로 전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최근 이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해석하기 어렵다면서도 또 시장은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이제 비둘기파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강조하는 동시에 대외 여건과 또 주택 시장을 걸림돌로 지목하는 이런 고전적인 수법으로 진심을 감췄지만 시장은 그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또 내년에도 기준금리 4차례 정도 올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CNBC에 따르면 내년 미국 경제는 심각하게 둔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내놨습니다. 내년 미국 경제 1분기 성장률은 2.5%를 기록한 이후 2분기에는 2.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3분기에는 1.8%, 4분기에는 1.6%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 금리 인상도 4번 정도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븐 로치 예일대 경제학 교수가 곧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무역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서 진전이 좀 나올 수는 물론 있지만 핵심 문제 해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G20 회의 이후 건설적인 진전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종류의 진전이라도 나온다면 시장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 시장의 모습을 좀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서 지금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들 핵심 기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증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각종 외신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증시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기술주의 회복이 필수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기술주는 연말까지 미끄러질 수 있다라면서 루겐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매도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시가총액 2위 종목인 애플 주가가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기술적 의미의 약세장에 접어들기 직전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애플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판매 부진과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판매 수치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 역시 하방 압력을 넣었다라고 또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주가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에 진입할 경우에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지금 시장은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NBC 보도인데요. 연준이 최근 미국 증시의 약세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하면서 이전보다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연준 관계자들이 내년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다는 의견을 좀 의도적으로 시사한 것 같다라는 보도를 내놨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시장이 좀 확신하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소식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보도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간 이어진 미국의 주식 강세장이 위기를 맞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비나이 멜론의 수석 투자 전략가 발언을 보도를 했는데요. 최근 내리막을 걷고 있는 증시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연 저점을 방어하면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시장은 지금 현재 엉망진창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 2월 S&P 500 지수가 2,532까지 밀린 지금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기술주도 하락하고 있고요. 반등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buy the dip 해서 이제 하락을 의미하죠. 저가에 사라라는 이런 전략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맞지 않게 됐다면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져라라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즉 저가에 사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랠리에 팔아라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저가에 사라 혹은 남들이 팔 때 시장 전반이나 주식을 고르라라는 이런 말들이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가장 유명한 화랑장 속담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도 좀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메르츠방크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국채 수익률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유로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독일 국채 대비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312bp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스프레드가 이 수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유로는 현 수준을 또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에도 이 파운드화 가치는 내년에 유로화 및 달러화 대비 강력하게 오를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인데요. 앞으로 지금 영국 의회가 오는 12월이나 내년 1월 EU와의 이 브렉시트 협상안을 비준할 것으로 기본 시나리오를 지금 상정을 하지만 지난주에 영국 정부와 초안을 둘러싸고 좀 갈등을 벌였고요. 또 비준 투표 결과도 예상이 어려운 만큼 한 번에 해결된다는 보장은 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는요, 내년 3월 브렉시트 때 영국이 현재 협상한 대로 체제를 전환한다면 파운드화 가치가 오를 만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 경제는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상대적으로 헤쳐나갈 이유, 이런 힘이 그만큼 탄탄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브렉시트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것인 만큼 완전히 가격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S&P 수석 애널리스트를 역임한 모리츠 크레머의 발언을 보도를 했는데요. 여전히 시장이 브렉시트의 준비가 덜 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건 충분히 지금 가격에 포함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브렉시트의 실질적인 의미를 시장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도 그 이유가 된다라고 하면서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장관은 원유 감산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 오펙에 결국 협조를 하겠다고 발언을 했지만 이 감산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미국 CIA 전략가가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사망 사건이 원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제 CIA 공식 발표가 나오면 분명히 원유에 가격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왕세자를 배우로 지목을 한 바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2주 후에는 오펙과 러시아가 또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러시아의 이런 사우디의 이런 또 결정 상황 등이 오펙에 분명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스코지 사건은 이제 끝이냐라는 또 시장의 주목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를 믿고 이에 대한 사건을 좀 종결하려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시장의 주목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오일 가격 이에 대해서 얼마큼 영향을 받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우디가 이처럼 적극적인 가스코지 사건 봉합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지금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모른다라고 일축을 하면서 이 왕세자 배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언급을 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주요 외신들은 이 왕세자 왕이 승계 반대하는 왕족들도 많고요. 지금 내분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유가뿐만 아니라 사우디의 내부적인 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의 소식 함께 들어봤고요. 어제장에는 저가 매수 기회이다라고 했었던 다양한 분석가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저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 이 랠리를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좀 다르고요. 이 외신 소식에 대한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또 판단이니까 이 소식들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10월 주택 착공 실적이 1.5%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주택 관련된 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 건수에 대한 부분은 전월 대비 0.6%가 하락하는 상황으로 나왔다는 점까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양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과 기술주 부진의 약세 흐름을 이어갔었던 전일장,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1%가 넘었고 2% 넘게 지금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하락, 저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2% 넘게 하락하고 있는 나스닥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5일인데요. 일요일물입니다. 유럽의 이란 제재를 좀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펙의 감산을 지켜보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5일도 마찬가지로 2%가 훌쩍 넘어가는 하락폭으로 56달러를 또 간신히 지켜가고 있는 5일까지 두 가지 이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에 대해서는 전일장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나스닥이 특히나 3% 넘게 흘러갔습니다. 자, 현재 부근에서도 지금 진행 중으로 S&P와 나스닥 모두 낙폭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전약 후강 장세가 될 수 있을지 또는 이대로 약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스터님과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전략 들어볼게요. 마스터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다운입니다. 지금 하락폭이 꽤 큰 상황이에요. 일단 이전부터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거품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짚어주신 만큼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좀 관망의 장세로 일단 매매가 확실시 될 때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 계속해서 이어갔었잖아요. 자, 오늘 다운 의견 들어주신 이유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차트 대응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린 지지 라인이 좀 넘어가면은 이제 전일 매수에 대한 관점이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 기준 하락에 대한 기준 자체가 제가 항상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일봉에 대한 지지 라인을 좀 중요시하게 봤습니다. 자, 6,600이 맞고 반등을 하던 이 구간 내 자체가 깨지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매수 포지션을 들라고 노력하면은 안 됩니다. 미장이 개장하면 조정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현 상태로는. 근데도 매수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틱 차트에서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구름대에서 좀 강조를 드리는 편인데, 여러분들 구름대에 대해서 돌파가 이루어지면은 매도에 대한 대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구름대가 돌파하는 지점 자체가 매매할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오늘 관련해 갖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면은 전일장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동이 됐는데, 오늘 같은 이치에서 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는 사실, 자, 전일 차트예요. 자, 미장이 개장하더라도 매수에 대한 접근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 수가 있어요. 미장이 개장 가능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장이 쭈루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대한 조정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추세장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제 전일과 같은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구름대 밑에 있을 때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시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 일봉상 중요한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는 여러분들 강매도가 떠도 이상하지 않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지가 밀리는 이런 구간 내에서 매수 포커스를 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황적으로, 어떻게 보면 차트 분석적으로나 굉장히 불리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어디까지 일단은 단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큰가요? 자, 오늘 단가 자체는 예측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지만은 앞으로 6,200 라인까지는 접근 라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가능성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6,200까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분간 데일리적 포지션으로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틱 차트에 대해서 포지션 진입이라든가 청산에 대한 기준을 좀 잡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장 개장 20분 남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단가, 평단가가 좋지 않다면은 단순 조정을 이끌고 나서 다시 한번 매도세로 내려올 때 그때 포커스를 맞춰서 매도를 지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지금 일단은 고점 한번 지지대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는, 잠시만요. 네. 자, 6,500 라인까지는 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왜냐면 힙쇼 구간도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6,550 라인입니다. 6,550, 60대가 가장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큰 라인인데, 웬만하면은 이제 구름대 위로 올라오고 나서 지켜보세요. 여기에 지지를 받고 구름대가 한 번 더 뚫린다면은 그때 매도 포커스 맞춰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추가적으로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니까. 자, 만약에 평단에 대한 그런 게 잡히지 않는다면은 그냥 관망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니까. 우리가 수익이 따를 수 있을 때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런 가능성이 시사될 때. 제가 사실 이제 오늘 매주 화요일날 이제 오프 모임을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요. 어머님, 아버님들하고 같이 많이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사실 이 기준에 대한 밀렸다는 정황이기 때문에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나왔었어요. 이때 오후 3, 4시쯤 됐는데 그 사이에 이만큼 내려온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 가능성이 있나요? 네, 저가를 예상하지 마세요. 스팬의 위치값이라든가 추세대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지금 어떻게 보시면 구름대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진입 포지션이 성립되겠고, 그 다음부터 스팬 위가 손절 라인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보다 오히려 조정에 대한 구간을 좀 더 기다리고서 지지를 받나 안 받나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봉상 지금 지지대가 밀렸다는 거는 이거는 꼭 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걸 왜 판단되냐면은, 자, 어디까지 앞으로 지지가 굉장히 열릴 가능성이 큰가? 그럼 이렇게 또 한번 탄력적으로 추세를 받을 지지 라인 자체가 지금 6200 라인에 형성이 돼 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6200 라인입니다. 6200 라인 인근에서 한 번 더 지지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건 시사하고 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중기 포지션에 대해서 언급 드릴게요. 자, 지금 60분 봉이에요. 자, 맨 윗단에 이제 강한 지지가 있는데, 이 지지 자체가 당분간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봉상 지지가 밀렸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해외 선물은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이에요. 그 마크 드웨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는 순간부터 공경에 빠진다고. 가능성과 정확한 손절, 어떤 익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손익비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 가능성에 대한 열려있는 시장으로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럼 오늘은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신을 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왜냐면 정확한 진입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손절에 대한, 익절에 대한 정확한 목표치가 있어야 돼요, 상황 자체가. 데일리 매매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틱 차트에서 보는 게 너무 당연시해요, 상황에서. 그럼 지금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을 구간 자체가 6540 라인과 6560 라인, 이 두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목균형표에서 추세를 먹는 정의입니다. 그럼 이 지지 라인에서 매도 보는, 어떤 지지를 받았다는 정황 자체가 펼쳐지면은 짧게 손절이 구사되면서 익절 또한 길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대부분 해외 선물에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어느 순간 내가 이건 무조건 올라갈 거야 하고 확신하는 순간이 올라가요. 어떤 기준에 대한 돌파라든가 상황 자체는 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긴 저가야, 여긴 고가야. 극점을 노리려고 하지 마세요. 좀 이따 5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아직도 매수들을 하는 소리 안 합니다, 5일 관련해갖고. 어쨌든 오늘 시황 자체도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지만은, 그 정황 자체가 열린 다음에 하는 거예요. 어떤 정황이 하나도 펼쳐지지 않은 여건 안에서 그렇게 매매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늪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해외 선물 바닥에서 머리가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좋고 이런 사람들도요, 다 늪에 빠져요. 왜 그러냐? 확신에 빠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절을 풀게 돼요. 왜 진입을 했는지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 범위를 푼다는 거는, 이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게 왜 위험하냐면은, 복구할 수 있어요. 물을 태우든가 이렇게 해서 복구할 수 있지만, 그 습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해선에 굉장한 나중에 방해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정가, 자기가 범주할 수 있는 손절가 내에 그때 진입했을 때 매도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 지지가라든가 이 정황 자체가 풀린다면은 쭉 지켜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 지지 라인 자체가 돌파되고 이 정황 자체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매매 자체는 관망하는 게 순서인 거예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오늘 이야기 마치겠고, 일봉상 중요한 위치값 지지 라인 자체가 깨졌으니만큼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되, 틱 차트에서 330T 기준으로 스팬 하향 돌파 시 다시 재매도 구간이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장기 관점 자체는 6200 라인까지 열려있다는 관점을 펼치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좀 끌고 가고 싶다, 일봉상 뚫렸으니까 지금 이거 장세 자체가 여기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기준선 위치값에서 중장기 포지션을 좀 스윙적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점을 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뭐 S&P 같은 경우 1% 넘게,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2% 넘는 하락세가 개장 전부터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전일장에 나스닥을 좀 위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다양한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또 애플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 상황입니다.
아이폰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라는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데 앞서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애플에 대한 부분을 좀 보수적으로 본 만큼 거기에 골드만삭스까지 애플에 대한 부분을 좀 좋지 않은 전망으로 함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소식 빠르게 좀 들어보고 뉴욕 증시 개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단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뉴욕 증시 개장 후에는 또 상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나온 소식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NBC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타겟주가 오늘 좀 미끄러지면서 이 3분기 예상 하회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가 급락 및 또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보였다. 이 부분이 좀 지수를 하락세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빵주들이 최고점에서 이 최소 20% 정도 하락하고 있다. 라고 좀 기술주들의 급락에 대한 우려 섞인 이야기도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TS 롬바드라는 기관에서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주의 약세가 지금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빵주가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좀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해할 것이다라는 또 우려 섞인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로이터에서도 이 전문가와 또 기관들이 다양한 이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FXTM에서는요, 이 투자자들의 우려는 바로 두 가지인데요. 무역 전쟁과 또 연준의 추후 행보다라고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100일 및 200일 이평선 하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빵주의 약세는 이 펀더멘털의 강한 쉬프트 이동이 좀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이 부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뉴욕의 연은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매우 낮다면서 계속해서 좀 인상의 기조를 확인을 시켜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달 12월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 금리 인상을 몇 번 단행할 것인가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곧 뉴욕 증시 개장인데요. 상보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같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각 기업들에 대한 상황이 외신 쪽의 소식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애플 쪽에서는 여전히 악재가 계속 나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1조 달러 원 좀 가입을 했었던 시총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정말 정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와 그리고 골드만삭스까지 애플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의 전망을 하향으로 좀 조정을 하고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나스닥 지수에 대한 전망도 애플로 또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먼저부터 나왔었던 페이스북에 대한 부분까지도 합세해서 나스닥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오늘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3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워낙 S&P와 나스닥 모두 출발 전부터 워낙 선물시장 쪽에서 미리 빠진 영향 속에서 거의 본장에 대한 지금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수와 함께 오일도 오늘장 2% 넘게 빠지면서 55.90달러 선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화요일장 뉴욕 증시 개장 지금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여전히 출발 전부터 이어졌었던 하락세가 여전히 지속이 됩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1.67% 하락으로 2652.75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 넘는 하락을 시전하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속도가 더욱더 빠지는데요. 6,48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장의 모습 함께 보시죠. 지금 본장에서는 워낙 선물시장 쪽에서 먼저 빠지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급락 출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1%가 넘는 급락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26%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S&P 500 역시 마이너스 1.53%, 다우존스 역시 마이너스 1.68%의 급락세로 3대 지수 모두 기술주 부진 속에서 급락 출발했다라는 속보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화요일장에 대한 부분도 전날 월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한 상황을 그대로 받은 채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이탈이 이어졌고 오늘 화요일장도 이렇게 시작이 된다면은 좀 꽤 좋지 않은 상황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2%, 1%의 급락으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마스터님, 반등시 매도적인 부분을 보고 싶은데 이렇게 좀 세다면은 좀 밑꼬리를 말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일까요? 어떠실까요? 지금 제가 항상 강조한 거는 지금 뭐 굳이 따라볼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여러분 일봉균형표 쪽 강조 드리는데 지금 거래량이 워낙 솟구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부여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기준선 맞고 내려왔다는 거는 지지가 여기서 받냐 안 받냐 이 부분을 체크하고 매도를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원래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 차례 보는 게 맞지만은 개장과 동시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조정 한번 줄 거예요. 스팬 위로 돌파하는 조정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하회 돌파하면 그때 진입을 하세요. 네. 지금 시장은 사실 그게 부여 의미는 되지 않고 6100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차트적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200 라인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리는 구간만큼 매수에 대한 포커스보다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단가가 좋아야 돼요. 단가가 버틸 수 있는, 손절을 정할 수 있는 이 단가 자체가 구사가 돼야 돼요. 지금 이제 개장하고서 조정을 주죠. 이게 다시 재차 한번 매도에 대한 추세대가 밀리기 시작하면요, 그때 한번 매도를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지금 구경하세요. 여러분들 구경하세요. 지금 이제 조정세 시작 들어갔습니다. 조정세 시작 들어갔어요. 지금 강한 지지 자체가 여러분들 버티고 있는 추세대가 열려있는 구간이 어디까지 형성이 되나 하고서 윗단부터 나오던 이제 강한 지지를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파동 자체는 나온 건 의미가 없어요. 3파 자체가 나온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파동 자체가 다 나왔다는 거는 버리고 지금 나올 수 있는 상승에 대한 구간 자체는 6550 라인하고 6575 라인, 이 두 라인을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스팬이 내려간다면은 이런 하락 구간에 대한 패턴 자체가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서 그때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관점이고, 지금 이제 이게 휩쇼일 가능성이 커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반등에 대한 어떤 조정 장세에 대한 주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그리고 지지가 매매를 하기보단 6550 라인, 75 라인 지지 받는지 체크하고 다시 스팬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매도 포지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야지 추세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전일부터 이어져 오던 추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매도네요. 시장이 매도인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시장과 싸우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려면은 최소한 이 상단에 대한 지지 라인이 다 뚫고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매수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면은 만약 매수를 보고 싶다 이렇게 관점을 가진다면은 6580 라인은 깨고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매수에 대한 기준을 잡겠다. 여기서부터 매수 포커스를 한번 맞추고 스팬의 손절 라인이 구사되는 이 라인 자체가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지는 게 유리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전혀 연출되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강한 지지가 최상단에 물려있는 그 자체가 깨지지 않은 국면인데 여기서 매수를 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추가적인 매도 가능성이 너무 시사되기 때문에 미장 개장하고 나서 추후에 스팬 자체가 돌파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도를 보시는 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6200까지는 향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관점 자체 앞으로 계속 열릴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락 출발하는 지금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과 가격대 다시 한번 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 5일 전에 지금 개장한 지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외신 소식 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슈와 많이 비슷한데요. 추가적으로 나온 상보 부분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4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2018년에 급등세를 모두 반납했다.
있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타겟사와 그리고 기술주들의 급락으로 이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뭐 얼마큼 하락 출발했는지에 대한 수치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한편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한 기관에서 10월에 지금 증시 급락의 공포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세계 경제 둔화에 대한 위험성을 좀 보내는 신호인 것 같다라고 좀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는 소식까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하락 추세가 일단 좀 우려감을 낳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지수뿐만 아니라 오늘 좀 각 상품별로 좀 가격대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오일도 역시나 그 주요 상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지금 크루드오일은 1월물로 교체된 이후에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은 했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2% 넘게 급락하고 있는 흐름으로 $56가 깨졌습니다. 55.88달러 선으로 2.61%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러시아 쪽에서는 감산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여전히 이 이슈 안에서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마스터님의 먼저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은 지수와 오일 모두 다운이네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중장기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펙 관련해갖고 시장에 대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감산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일단 시사를 했었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미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 정도는 점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일 관련해서 만기가 풀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추세가 다시 한번 올라오려면은 이 연두색에 대한 지지가 풀리려면 좀 이따가 기다리셔도 돼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합니다. 진폭 대비했을 때 이게 풀려도요 상당한 저가 인근이에요. 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극점 노리려고 노력하는 거야, 상황 자체가. 근데 러시아 관련해갖고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감산 자체가 엎어진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장세입니다. 굉장히 시사돼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오늘 장세에서 틱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틱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추세대가 파동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간에 깨지는 파동이에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이어가려고 가능성을 시사해버린다면은 추세 확장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는데 그 지지 자리 자체가 스팬의 윗단으로 보면은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 장세에서 56.05 자리가 가장 지지를 잘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지금 인근인데 불과 이제 10틱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지지 받고 내려갈 때 그때부터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추세 자체가 어떤 형성이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지 가능성 자체가 열리게 된다면 이런 과매수 구간에서 CCI 기준으로 했을 때 과매수 구간에서 포지션을 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매도에 대한 추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근데 지금 보시면은 60분 봉에서 한번 볼게요. 60분 봉에서 CCI가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건 추세가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상황에서 볼게요. 실시간 차트로 지금 05 자리가 지지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지지를 안 받는다면 매도 포커스를 못 찌는 거고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을 짧게 구사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여기서 지지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저 같으면 손절이요 10틱 15틱 내로 정해져요. 이런 장세에서도. 왜냐? 기다렸으니까. 이런 장세에서. 그럼 CCI 자체를 지켜보고 나서 틱 차트가 과연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렇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의 매매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돌출이 됐다. 이 정도 판단이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매도를 한번 포커스를 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상황에서 05 매도 잡고 손절을 10틱만 구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딱 10틱 정도만. 근데 이 지지가 풀리면은 어떤 추세가 풀리고 그 다음부터 매도 추세에 대한 저항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판단하고 손절을 과감하게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디예요? 손절을 10틱 줬죠. 목표가는 저가갱신이에요. 원래 추세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가갱신이에요. 그럼 손익비가 구성이 되겠다고 판단하는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 자체로.
손절은 굉장히 긴데 익절은 짧으면 안 되겠죠. 네. 손익비가 구성원 단계에 네. 들어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순서예요. 근데 60분봉 정황상 지금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고, 그러면은 추세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 CCI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럼 지금 내지 두 번째 CCI가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구간은 어디냐면은 조정에 대해서도 단기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시간 리딩에 좀 적합한데, 제가 어제 이제 정의원분들하고 들었던 포지션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상황 자체가. 연출 자체가 지금 추가적으로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어제 단가를 질라고 노력했던 자리가 정확히 이 두 자리였어요. 딱 매도로. 이거는 어떤 연출 자체가 되기 때문에, 강한 지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놀라고 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지지 자체가 밀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동이 된다면은 추세 확장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변곡인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상 이렇게 봤으면은 틱 차트가 밀렸네? 그럼 더 이상 매도에 대한 포커스는 굉장히 맞추기 힘들겠다는 정황 자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강한 지지라든가 이 상황 자체가 연출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매도 포커스, 실시간부로 매도 포커스는 지지 말고 추세의 확장 자체가 열리는 구간 내에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추세 확장 자리를 지정을 못 하겠어요. CCI가 두 번째 올라왔을 때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저 같으면은 제가 미리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이 구간 내에서는 매도를 한번 놀려보려고 많이 노력은 할 겁니다. 이 구간 내에서는. 목표는 저가갱신 목표로. 자리값이 좋으면요, 본저를 걸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장세가 이제 스팬이 돌파한 만큼 굉장히 어렵겠지만은 CCI 두 번째 올라온 만큼 이 구간에는 매도에 대한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 네.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이 지지 풀리기 전까지는 매수 못 봅니다. 이거 중요해요. 자, 지금 오늘 단가로 했을 때 58라인이 넘어가야 돼요. 완전하게 58라인 넘어가야지 저가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구나, 이걸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봉상 조정만 줘도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세는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가 자체가 지금 오늘부로 58 단가예요. 58 단가. 58 단가가 넘어가야지 매수를 보겠다는 마인드를 가지세요. 이 지지 라인 넘어가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위에서 다 죽으신 분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기 때문이에요. 지금 장세 자체가 이렇게 싸우고 흔드는 구간 자체가 성립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넘었냐 안 넘었냐. 안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매수를 진다는 거는 전과 같은 형태를 반복하는 거 그 이상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기준이 돌파내고 나서 자리를 찾는 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오늘 매도 포커스를 보는 거는 이게 아직 안 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저는 지속적으로 이 라인 자체가 넘지 않는다면은 매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래 왔기 때문에 누적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가 있었어요. 매도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손익비가 구성이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틀렸다고 해갖고 이게 손익비 구성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추세대를 기반으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손익비가 구성이 된 거예요. 지금 누적 수익 계속적으로 쌓고 있죠. 쌓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이 중요한 거예요. 당일 뭐 한 기약으로 몇백만 원 벌었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일정한 모멘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냐,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강요를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오프 모임을 통해서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매주 화요일날 있는데 오늘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언급드리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서경 방송이라든가 여러분들 방송을 통신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어떤 시황적 접근이라든가 뭔가 방법론에서 찾을 그런 방향성을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조언을 들으려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시장은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떤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원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런 오프 모임도 가는 거고,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려갖고 여러분들에 대한 기준을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매매에 대한 기준.
그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강조를 합니다. 누가 수익이 얼마 났네, 누가 손실이 얼마 났네,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계좌가 중요한 거고 자기가 손익비를 어떻게 구성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해외 선물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매도 들어갔다, 와 수익 냈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 모멘텀이 중요한 거지. 기준에 대한 근거라든가 추세에 대한 어떤 정황 자체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머니 아버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습득이 되실 때까지. 이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적인 측면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해주신 게 58달러가 안착이 되지 않는다면은 매도적으로 보시고 그 이후에는 또 매수적으로 본격 바라보셔라라는 가격대 58달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빠르게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오일 시장의 가장 큰 가격 변동 요인은 오펙의 감산 전망이다. 이제 물론 감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12월 6일 오펙 175차 회의 때 이제 정확하게 그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 미국 셰일 오일이 올해 25%나 증산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하루 1170만 배럴 기록을 하면서 이 러시아의 기록을 거의 깨면서 세계 최대 산유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세계 경제 둔화 및 또 수요 불안과 함께 이런 오일 가격의 하락 요인도 꼽히고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증산에 대한 여부 뭐 이런 부분도요. 지금 2014년 가격 급락대와 좀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증산 또 셰일 오일의 이런 증산을 좀 언급을 하는 거겠죠. 또 BNP 파리바스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12월 6일 오펙 회의 때 감산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거의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또 변동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렌트유가 연말 전까지 80달러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2019년 WTI 배럴당 평균 69달러, 그리고 브렌트유는 76달러를 예상한다라고 이제 외신 쪽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IEA에서는요, 이 오펙의 감산은 가격의 급상승 및 또 소비 둔화라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라는 발언까지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한 소식까지 저희가 빠르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기록했던 낙폭보다는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소식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